정치인들 대다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해서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직업으로서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욕망부터 일반인들하고 레벨이 달라요. 제가 항상 예를 들면 이인재 의원과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인터뷰를 하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욕망의 화신을 보라, 막. 욕망의 결정체구나, 응?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권력 의지와 욕망이 없으면 정치인을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어요. 너무 험악한 곳이라. 근데 안철수 의원은 보면 합리적인 인격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통 정치에서는 그 의도를 읽으라고 그래요. 정치적 이해를 따지려고 그래요. 그 뒤에. 무슨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저 결정을 내렸지? 그 계산을 읽어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내리는 결정에는 그것이 잘하는 결정도 못하는 결정도 당연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선의는 신뢰하고 그 의도를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저는 큰 장점인데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 어떤 식으로 단점이 되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박자 감각이 좀 남들하고 달라요. 자기 이익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 굉장히 즉각적이고 동물적이나 빠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양반은 생각을 해요. 혼자. 막 역사도 생각해 봤다가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뭐 이게 따지는 게 옳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물처럼 살아있는 이 정치 현실에 비해서는 이 숙고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는 전혀 이상한 엇박자로 나오는 대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진중하게 읽히는 게 아니라 숨을 의도가 있어, 이거. 이거 음흉하고 의문스러운데 그게 있어요. 그렇게 타이밍이 엇나가는 무수한 순간들을 봤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옆에서 있다 보면 꿍꿍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 일반적인 정치적 리액션이나 반응 속도하고 전혀 다른 박자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의문스럽게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지자는 아니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쁜 짓을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꼴이 보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장점이 그렇게 현실 정치 속에서 여러 차례 단점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이제 그 정치에 뛰어들면서 보통은 정치를 하면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재선 3선해서 당직 맡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도 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무겁게 짐을 지고 오니까 처음부터 대선 주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 네가 여기서 삐끗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부담이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한 사람이긴 하지만 10몇 년씩 20몇 년씩 정치를 한 사람처럼 하지는 못하니까 결국 계속 갈팡질팡하고 결단을 빨리 못한 그런 단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기본. 현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밑에 깔려있는 본질이 뭐냐. 이걸 보려고 노력하는 거의 학자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고 좀 봐요.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항상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분석이 잘못된 또 있죠. 현실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출발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은 한 번 이렇게 삐끗나서 바라보잖아요? 점점 악마가 되거든요? 아니, 분명히 선의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유시민 전 대표죠. 지금은 작가가 개인적으로 제가 10몇 년 동안 지켜본 정치인 중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정치인이라고 난 생각해 왔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어필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 능력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하나 있고 단점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방금처럼 말씀드렸듯이 결단이 느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치를 안 해보셔가지고 정치라는 게 이제 현실 정치에서 뭐 선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 회사 경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회사가 이 소규모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면서 이 어느 정도 사람이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부터는 바로 유학 갔거든요. 조직 생활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 정치를 하자면 정치라는 게 뭐 이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수를 놓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그렇죠. 이거를 예측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본인 판단대로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 그 김성식 그 본부장처럼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분은 좀 곤란해져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상대방 쪽에서도 이게 수를 좀 미리 봐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글쎄요, 선거 때 공천하거나 하는 거를 보더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발언을 하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요번에 지금 혁신이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를 하는데, 혁신이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이 안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하고 말을 하지만 혁신이 쪽에서는 아직 끝까지 안 갔는데 왜 비판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판단이 기존 정치인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약하죠. 현실적인 정치 감각이 아예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제 합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윤당현 지금 광주시장을 추천했습니다. 공천을 해서 지금 시장이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17개 광역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합당했는데 하나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반대를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윤장현 시장이 그리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거를 계속 시간을 계속 끌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선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원래 광주시장에 나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가 윤장현을 꼭 공천할 게 아니라 이게 또 경선을 하려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경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이 전략 공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두는 바둑을 두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은 갑자기 황당해지는 겁니다. 시그널을. 네, 이 수를 뒀으면 저 사람이 저런 의도가 있구나 해서 따라두게 되는데 쭉 두다가 갑자기 나는 이거였다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흐트러지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죠. 따라왔던 사람. 네가 따라오려면. 그렇죠. 그런 그렇게. 겁니다. 네. 공천 신청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전략 공천을 해버리니까 그럼 뭐하러 지금까지 이걸 했냐. 그런 오류는 왜 생긴 겁니까? 그런 실수는 그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늦는 그런 단점이 있고 워낙 본인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담도 커서 결정이 늦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 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치권 들어가서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밥도 먹어보고 하다 봤는데 제일 원래 검찰 출신이에요. 제일 뭐랄까 얼굴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12년 검사 생활하고 중수부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구속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저런 얼굴로 어떻게 중수부에서 웃으면서 감옥 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왠지 인권 변호사스러운 얼굴인데 중수부에서 검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연예인하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게 박지원 의원하고 둘이 밥을 먹을 때였거든요. 이해합니다. 저는 그게. 박지원 의원의 이미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분은 그런 정치권의 문법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줘요. 같이 그렇죠. 사람을. 네. 말도 재밌게 잘하고. 매우 즐겁습니다. 네. 네, 그런 게 부족하신 거죠. 스킨십도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자기나 혹은 자기 편, 심지어 자기 편마저도 어떻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거는 그건 진짜 바람이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북돋아 올라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만들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려면 그만한 당근을 주던가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정치인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신 거예요.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의미로 동감하냐면은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장점 말씀드렸는데 그 장점을 오해하는 거거든요. 오해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본인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안철수 의원이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도 본인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에 대한 신뢰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쭉 살아가면서 원칙을 지키고 너무 해코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부, 예를 들어서 이거 부자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례가 없어요. 1,000억 있으면 700억 낼 수 있나요? 본인한테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700억 환금할 수 있어요? 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오히려 정치를 해서 이 기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하는 생각이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렇죠. 본인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도 맞는데,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도 좋은데, 자신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는 생각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 나쁘냐면, 내가 나쁜 사람일 리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기도 하거니와, 이게 본인의 결정에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요. 그 정치는 개인의 선의가 그 정책의 선의 혹은 결과적 선의하고 전혀 무관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선의를 가진 것은 정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뜻으로 사람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정치예요.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경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린 결정은 전혀 나쁜 의도 없지만 내린 결정 굉장히 나쁠 수 있다는 상상 자체를 못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나빠요, 정치적으로.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씨발, 내가 말해놓고도 약간. 변호사님,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뭐 저는 머리가 좋아서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결정이 굉장히 나쁘게 정치적으로 결과 지어지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상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네. 그러다 보니 저지르는 실수가 꽤 있더라. 왜냐면 어떤 의도를 비췄을 때 그게 반응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나는 나쁜 사람일 리가 없기 때문에 내 결정에 선의를 자꾸 해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힘을 모으거든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근데 그 선의가 중요하지 않고 그 결정에 미치는 결과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게 내가 뜻한 바의 결과를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바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뭐 교섭을 하거나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뜻을 또 왜곡한다. 내 뜻을 오해했다. 나의 선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혹은 또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 또는 누군가가 내 뜻을 왜곡하여서 정치적인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곧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약간 비화인데, 대선 때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해찬, 박지원 대표. 그래서 결국은 물러나셨죠. 물러나셨는데, 그걸로 굉장히 큰 원한을 이쪽으로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나는 그걸 주장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쪽 캠프의 고위직과 저쪽 캠프를 통해서 이 말을 전달하게 돼. 우리의 진위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 물러나는 게 아니다. 물러나고 나서 그렇게. 근데 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 않았고 선의를 갖고 있었는데, 캠프에서는 그 생각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송창호 의원이 이런 분들도 방송 나가면은 충치는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그때 가장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쪽 그 문재인 캠프의 뒤에 브레인이 이해찬 전 총리니까 저 양반 때문에 안 되니 저 양반 물러가라고 안 캠프에서 말한다고 받아들였어요, 이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고민하다 이쪽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그런데 물러나자마자 이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서 더 화가 냈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열받은 거예요.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안 대표나 이쪽에서는 우리는 그때 진짜 억울하다. 우리는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다. 제가 안 대표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게 별 소용이 없는 게, 그때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방송에 나가거나 기자들 만나서 항상 그 얘기를 물러나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내심을 품고 좋은 의도가 있으면 그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치에서는. 정치에서는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시키고 해도 안 돼요, 잘.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연결된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타고난 성정이 그러한 건지 아니면 정치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양쪽 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를 경험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조직 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공무원 생활을 12년을 해보다 보니까 그 사내 정치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발언하는 게 내 의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결과가 생기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하셨고 또 성격 자체도 좀 뭐랄까 약간 그렇죠. 짠머리가 없는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어서. 근데 좋게 정치가로서는 그건 조금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좋게 생각한다는 거는 내가 선의를 가졌고 하면은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보면 안철수 의원이 또 대단히 뛰어난 점이 많은데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이것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게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를 공유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거를 갖고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새정치 하니까 그게 한마디로 딱 먹힌 건데 그거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준비가 짧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사퇴할 때까지가 66일인데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이러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철수 의원이 근본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밀고 나갈 컨텐츠가 없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하면서 우리 사회에 뭐가 문제인지 이걸 쭉 봤는데 물론 안철수 의원도 기업가로서 그걸 보긴 봤겠죠. 네, 그리고 안철수의 생각 이런 걸 쓰면서 전반적으로 보기는 봤는데 문제점 파악을 넘어서 어떤 거를 제시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시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 혹은 자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감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새 정치를 기대하고 있긴 한데 뭔가 새로운 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감성에 맞게 새로운 게 등장하길 바라는데 자기 감성하고는 상관없이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지?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인들과의 스킨십 말고 그거는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겠지 요즘은 의식적으로라도 그거 말고 정치적 감성을 가진 일반인 유권자들하고 이 접촉면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까. 그게 한두 사람 만나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느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권에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또 뭐 한마디 하면 신문에 크게 나는 거는 기존의 야당에서 그 야당 지지자들의 감성을 안철수 의원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지금 새로운 걸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새것이 없는 거고요. 여기도 여기는 새로운 것이 있다고 좀 치더라도 여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좀 다들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점을 얘기하긴 하였으나 현실 정치니까 현실 정치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선의도 있고 너한테 손을 빌려서 뭐 뒷돈 받고 뒤통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단 말이죠. 기본 자질은 훌륭한 거예요. 정치가 되기에. 거기서 이제 소위 지금까지 말하는 단점을 극복하고 그걸 넘어설지는 모르겠어요. 그 남들이 만들어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자,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그건 직접 언젠가 모시게 하자고요. 근데 본인은 왜 나왔냐고요, 거기서. 저도 이제 사실은 2012년에 뛰어들어가지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제가 알 바 아니고. 네, 때려치고 했는데, 근데 저로서도 뭔가 최소한의 신의를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를 지지해달라.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미친 듯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친구도 배신하고. 미친 듯이라기보다 그냥 미친 거 아니었나요 그때? 아니 그러고 이제 가까이는 그때 캠프에 있던 사람들 보고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고 했는데 우리가 잘해보자.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캠프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젊은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몇 년 전에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왜 차였는지도 모르고 차였다가 이제 그 남자친구의 친구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듣는 것 같다.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어요.
사퇴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독자신당 창당한다 그래가지고 따라오고 집회마다 나오고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하고 합당한 다음에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건 안 대표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대표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앞에서 가장 이제 크게 떠들었는데,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 그때 왜 사퇴를 했냐, 왜 민주당이랑 합당을 했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한 번에 답하신 거구나. 네, 하도 귀찮아가지고. 한 번은 그 잘못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한 거다. 그 반성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건 알겠는데 본인은 왜 나오셨냐고. 안철수 사람이건 안철수 사람이 아니건 간에 제가 2012년에 나올 때도 재선거에 나온 게 아니라, 그때는 저 나름대로 이명박 정부를 겪으면서 어떻게든지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 좀 있으면 박근혜 될 텐데 이러면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궁금한데요. 검찰 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저 정도 있죠. 근데 제가 옛날에 검찰 내에서 그 교육받다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폐지라고 써고 무기명이니까 너 때문에 폐지라고 쓴 게 한 명이에요. 그래서 들켰구나. 그래도 제가 검찰에서 되게 잘 나갔습니다. 정말. 하여튼 그랬는데, 저로서도 저의 굉장히 인생의 황금기를 2년, 3년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 되고, 야권에는 만나보면 당내에만 굉장한 낙관론이 있어요.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0년 주기설. 이명박 박근혜 했으니까 다음엔 우리가 된다. 486 정치인들 만나보면, 지금 뭐 혁신이 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대선 때 가면 한나라당 못 찍는 놈들 다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48% 되는데 요번에 조금만 잘해서 2% 3%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대패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민주당을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을 예전보다 훨씬 더 싫어합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못하고 박근혜가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면 못 살겠다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본 척도 안 하거든요. 저는 그걸 고치려면 어차피 우리 온다거나, 혹은 우리가 앞으로 뭘 해보겠습니다든지, 혹은 뭐 반기문을 데려오겠습니다든지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무슨 당대표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부터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안철수 진영을 왜 떠났냐고요. 제가 궁금한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안철수 진영을 떠난 게 아니라, 그때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안철수를 처음 본 거지, 어떻게든지 안철수를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든지, 안철수라는 인물이 정말 천재라서 메시아라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선 때 실패하고 독자신당 만든다 그러고 실패하고, 합당 이후로도 예전에 저희가 싫어했던 야당 모습과 한치도 변하게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거를 해보자 이거지, 안철수 의원을 떠나고 말고 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떠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일 때문에 모인 셈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선거 때 같이 정권 교체를 해보자고 모인 거지. 어쨌든 떠나긴 떠나셨죠. 떠났다면 떠난 거죠. 떠나긴 떠났잖아요. 지금은 같이 일은 안 합니다. 그렇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점에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대표 주변에 모여서 캠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이 없어요. 다들 이제 새로 모색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떠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야 다음번에 또 이런 시대를 안 맞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나, 그거를 하자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의를 할 때 안철수랑 같이 가냐 마냐 하는 거는 정말 부차적인 겁니다. 본인은 그러면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8개월 동안 이 책을 썼는데 필요하면 출마도 해야죠. 어떻게 하면 필요해지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당에서 일단 필요로 하는지 어떤지가 우선 문제고. 공천 혹은 뭐 경선, 공천 이런 어쨌든 본인이 거긴 참여 의사가 있으신 것이고. 그것도 상황을 봐야죠. 정말 당이 이 모양 이 꼴로 가가지고 뭐 한 명도 안 바꾸고 그냥 이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저도 이걸 굳이 도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워낙 정치권에는 많은 이야기, 많은 소문, 많은 모략질이 있어요. 그 정점을 찍는 게 대선이고, 대선은 구경하는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모략의 끝,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략의 끝이 매일매일 있는 그런 거 겪으셨죠. 평생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배신을 매일 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뭐 검찰도 크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겪어서. 그래서 제가 금태섭 변호사님이 이 안철수 의원을 떠나실 즈음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왜냐면 다들 왜 떠났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주변을 지켜본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아닌데, 정청래 의원처럼 뭐 섭섭해서, 뭔가 섭섭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섭섭한 건 아니고 안철수 의원을 떠났다고 하는 거는 제가 당에서 대변인을 그만둔 건데 네.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기동민을 이제 공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대표가 결정하실 거니까 좋다. 근데 기동민은 광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사무실도 내고 집도 구했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서울에 출마시킬 거면 내가 대변인인데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유를 말이라도 되게. 그랬더니 광주에 나가려는 사람은 이제 갑자기 데리고 왔으니까. 갑자기 서울로 그랬더니 데려갔죠. 그냥 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결정했냐고 묻는데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해라. 근데 그거는 대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다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신당 창당하기 전에 안철수 의원한테 이제는 그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할 한번 일이 떠나시려고 없는 것 같고, 했다. 네, 정말 진솔하게 여기 책에 나온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 밤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해보자. 이제 제가 그때 사실은 거취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짜증이 날 만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보완을 할 거고 나도 지금까지 노력했으니까 더 해보자고 한 건데 다시 똑같이 이유 없이 밖에 나가서 그냥 경전 해석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개인적으로 뭐 출세를 하거나 뭐 하는 것만 하겠지만 공당의 대변인이 나가가지고 그 정도의 일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설명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대변인을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섭섭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책 써봐서 아시지만 그냥 섭섭하고 삐졌다고 책이 한 권 쓸 만큼 그렇게 책 쓰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훌륭하신 자기 분들도 섭섭하다고 책을 한 권 쓰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난 금태섭이고 나는 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야를 말해야 될 타이밍이네요, 이제부터는. 네. 매력적이지 않나? 그럼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본인은 어떤 정치인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지금은 제가 미래 얘기를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건방지고 그런 시점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 과거에 제가 했던 거를 쭉 썼고 보여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뭐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의 금태섭이 아니라 그냥 금태섭의 이야기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표를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금태섭 의원님 아니죠? 한겨레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사설로 사실은 유명해진 분입니다. 한겨레에 정확한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대충 어떤 뜻이냐면 검찰에 끌려갔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고. 네,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었죠. 그걸 검찰 있을 때 한 거예요. 그 잘린 거야. 잘린 거 아니에요? 나왔죠. 보통 나온 사람들은 잘린 거를 나왔다고 표현하죠. 아니, 검찰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와요? 지금까지 금태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